이걸 가지고 왁스 카빙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팔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왁스를 산다. 그다음 왁스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일단 커팅을 하고, 그다음 줄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왁스를 깎아요. 왁스를 깎아내고, 만약에 디자인이 있다면 카빙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일단 기본 그냥 팔찌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무 가다라고 하는데, 틀을 만들어요. 잠시만요. 고무 가다가 뭔지, 이런 게 이제 고무 가다라고 해요. 틀이죠. 실리콘으로, 이거는 실리콘이고 이거는 이태리 고무, 그리고 이건 일반 고무. 일반 고무가 가장 싸고 가장 싼 대신 수축률이 제일 큽니다.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하는 걸 찍어볼게요.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죠.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사출기라는 거기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에 이 똑같은 모양의 왁스가 차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형태를 원본을 하나를 깎아 놓으면 똑같은 모양을 또 똑같이 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단점도 또 있죠. 분명히 이렇게 사출을 하게 되면 어디가 구멍이 있다거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손을 봐줘야 되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종로로 나가서 주물 작업을 맡기게 되면 이렇게 실버 트리라고 해요. 은으로 된 나무 같죠? 여기 이거를 이제 물대라고, 물줄기라고 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달려서 저 왁스가 은으로 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을 쓰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받아서 오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은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것만 툭툭 잘라서 이것만 이렇게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때 제거를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수강생분들 수업하려고 사다 놓은 건데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또 동그란 모양도 있고 이렇게 살짝 라운드 형태로 된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니까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네요. 그거 하면서 이제 저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배우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운 게 아니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다 한 거기 때문에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정말 이런 소규모 공방이나 이런 데에서 딱 어느 정도 배우시고 이제 혼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어느 정도 이게 주얼리가 탄생하는 과정, 그런 사이클만 돌아가는 것만 딱 알면 충분히 독학으로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초반에 기초 이제 조금만 알면. 네, 지금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어요. 갑자기 비가 오면서 날씨가 엄청 춥네요. 사케라또 비앙코 오버 아이스 비싸긴 하네요. 9,000원이네. 크리스마스 버전에 다른 원두로 이렇게 나왔나봐요. 1,000원 더 비싸네요. 맛있어요. 근데 9,000원이에요 한 잔에. 엄청 진해가지고 진하고 부드러워요. 사케라또 가끔 마십니다. 비가 좀 그치면 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비가 좀 오네요. 노사나무 숲길입니다. 힘들어. 이렇게 이쁜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았는데 많이들 나가셨어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아이고,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갔다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이제 하던 거 마무리 해야죠. 아이고, 물 한 잔 먹고.
주물이 나와가지고 피니싱 작업을 하는 거를 지금 이거는 위에 금부 작업으로 금을 조금 넣어놨고 보석 세팅을 해봤고 온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 주물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이런 물때 이런 자리들을 줄질로 다듬어 줄 거고요. 사람 몸에 끼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은 갈아서 상처나지 않게 착용성이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탯줄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물도 이렇게 물때라고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달려져서 나와요. 그런 것들을 잘라서 착용성이 좋게 장신구니까 다듬어주고 광도 내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피니싱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쪽에는 각인을 해놨고 여기에는 이제 금부 작업을 해놨어요. 금을 조금 입혀놓고 안쪽에는 보석 자수정 피니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물때를 일단 줄톱으로 잘라줄 거예요. 줄로 작업을 하거나 핸드피스로 작업을 하면 좀 빠르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은을 다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버려지는 은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작업을 막 시작하실 때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로스 난다 그러죠. 날아가는 은들이 많아요. 은공의 특성상 은이라는 재료가 그렇게 막 저렴하고 그런 재료가 아니라서 조금 남는 부분들도 최대한 로스가 덜 나게, 그러니까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깝게 해서 커팅을 일단 먼저 해줄 겁니다. 줄질이 아니고 톱질을 할 때는 양초나 이런 왁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은 금속에서 더 미끌리지도 않고 커팅이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톱질을 하시다 보면 톱날이 좀 자주 끊어질 거예요. 초반에는 어쩔 수 없고요. 많이 하더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마음이 좀 삐뚤어지는 순간 바로 끊어져요. 톱날이 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 천천히 힘 조절을 잘 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톱질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톱날이 자주 끊어져서 톱날을 가는 걸 많이 하실 거예요. 톱날이 끊어지는 이유에는 과한 텐션이 있을 수도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핸드피스를 활용을 해서 그 굴곡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한번 은빛을 한번 싹 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좀 비뚤어지게 조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줄질을 하면서 다시 한 번씩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핸드피스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핸드피스가 움직이면서 기물이랑 닿아야 돼.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오랫동안 닿아 있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거든요. 그 부분만 튀어나와서 그 부분만 많이 갈아낼 게 아니라면 이런 표면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멈추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흘려주면서 타고 넘어가면서 불룩불룩한 것들이 생기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포바로 피니싱을 칠 때 텍스처가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텍스처가 달라질 때 눈으로 잘 보면서 어디 푹 파인 곳이 있나, 조그만 미세 기포가 있나 좀 잘 체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럴 때 다 발견하는 거거든요. 조그만 미세 기포가 있거나 조금의 굴곡, 그리고 이렇게 잔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포 제거바를 좀 활용을 해요. 기포 제거바로 표면을 이렇게 쳐 내려가면서 금속을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잔기스도 없어지고 조그만 미세 기포, 조그만 그런 파임 같은 게 이렇게 금속이 눌리면서 잡혀요.
식으로 조금 튀어나왔던 부분을 좀 눌러줬어요. 이렇게 기포 제거바를 활용을 하고 거칠어진 텍스처는 다시 사포바로 작업을 해서 이 텍스처를 덮어주는 거예요. 통뱅글은 사실 디자인은 뭐가 딱히 없어도 손이 꽤 많이 갑니다. 일단 면적이 엄청 크고 두께가 두꺼워서 미세한 그런 잔기포들이 많이 있어요. 주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잔기포가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좀 더 커지거든요. 주물을 붓는 온도나 식히는 온도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을 좀 좌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잔기포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 바로바로 피니싱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팔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사포로 둥글게 긁어내듯이 만들어내는 텍스처를 좋아하는데요. 모서리, 못따기를 해서 살짝 은은한 광이 나게끔 이렇게 마감을 하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팔찌가 됩니다. 모서리 부분을 칠 때는 대각선의 각도를 잘 유지하면서 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 120방짜리 거친 사포보다 조금 더 고운 사포로 다시 한번 쳐줍니다. 600방보다 조금 더 고운 사포로 또 한번 쳐주고요. 너무 반짝반짝한 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방까지만 해주고 이제 광바로 마무리를. 보통 이 갈색을 1차로 먼저 초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을 2차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광바가 지나가면 확실히 반짝반짝거려요. 광바를 할 때는 살짝 좀 매끄럽기 때문에 미끌려 나가서 다른 데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텍스처를 다 만들어 놨는데 광바가 이렇게 지나간 자리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또 다시 손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초록색 광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바로만 해도 충분히 이쁜 광이 나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다가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예쁘게 잘 됐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거의 뭐 이거 하나 피니싱 하는데 반나절이 가는 것 같아요. 원래 1시간 안 돼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건데 반나절을 쓴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